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겠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단기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우선 좀 전제가 이게 상황에 따라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단기적인 것은. 그래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좀 가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도 변호사 옛날엔 이렇게 말해놓고 며칠 전에는 왜 또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이제 막 그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단기적인 대응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 조금 짜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물도 부어야 되고 무슨 맛이 좀 부족하다. 어떤 재료 추가. 그때 우리가 그 과정 중에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인 대응은 그런 것이죠. 중장기적인 것은 그러나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겠다. 뭐 내가 김치찌개를 끓이겠다. 볶음밥을 하겠다. 이것은 있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기적인 부분에 이제 그렇다는 것을 조금 전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지금 윤석열 그 현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좀 활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께서 상당히 좀 활동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최대한 자제하려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또 저의 위치, 각자의 위치에서 큰 방향, 우리 자유환경을 살려야겠다. 이런 것을 고민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일종의 뭐 마치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령관처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성향이 많으세요. 우리 주변에. 근데 지금은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대통령께서 활동적이시잖아요. 지금 직무정지는 되셨지만 탄핵 사태에 대응해 가는 것에서는 활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그 말씀도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도 사령관 있고 저기도 사령관 있고 막 사령관을 자처하는 분들 막 수십 명 수백 명 나오고 굉장히 이거 안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러나 각자 자기 영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어떤 단체를 이끌고 있고 그 단체를 이끄는 방향은 또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서로 이런 부분은 협의도 해보고 이렇게 어떻게 되나 관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서로 그런 부분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단체 선진변협의 경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창립 취지대로 이제 법적이고 제도적이고 공론적인 여러 가지 언론적인 이런 투쟁 이제 가장 그게 핵심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그러나 집회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어떤 우리 그 형태가 갖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 단기적인 여러 국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체제 변성 개헌을 저지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렇게 나아가면은 언제 올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체제 변성적인 개헌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그 하태경 전 의원 그 그룹의 아주 오래된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같은 데서 양자를 빼려고 했습니다. 조국 경우에는 그 노동권이라든지 사회권 이런 데서 굉장히 자기는 사회주의란 말도 썼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개헌. 이 체제 변성적인 모두 개헌들입니다. 관심은 정부 형태보다 오히려 체제 변성적인데 사실은 속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핑계는 꼭 정부 형태를 댑니다.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든지 양진영의 극한 대립이라든지 막 이렇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개헌장을 열어야 된다. 열면은 이제 체제 변성적인 거 확 꺼내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겠다. 체제 변성적인 개헌을 어떻게
이제 막을 것인가.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념과 비전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부분 없이도 된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냥 뭐 보수가 보수지 뭐 이렇게 그게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이재명을 반대하면 보수인가? 그리고 뭐 흔히 앞에 수식어도 잘 붙여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수다. 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보수다. 뭐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보수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단면들을 끌어와서 붙이니까 이용되기 딱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강고하게 치고 나갈 때 고분고분하게 말 듣는 사람들이 보수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많이 악용되어 왔습니다. 뭐 합리적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저쪽 의견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은 말 안 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쪽 의견이 굉장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그게 왜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초보적으로 자유진영 10대 강령이라는 것을 보수 원로로부터 권유를 받고 제안해 보았습니다. 제가 뽑은 10가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말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 또 박정희 대통령의 6대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우리 건국헌법 때부터 유지되어 왔던 헌법의 구절들, 그리고 현행 헌법의 조문들, 이런 것들로 10개의 명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단 이게 낫겠다, 이런 뭐 제안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로 우리 진영의, 우리 흐름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 어떤 사람들이냐, 정체성,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그거 확산시키고, 그 다음 비전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비전이 마음을 뛰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고 하면서, 뭐, 좋은 사회, 공공선이 실천되는 사회가 보수가 바라는 세상이다. 마음이 안 뛰잖아요. 막연하고. 그런 것으로는 우리 보수 진영을, 우리 우파 진영을,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고동치게 할, 가슴 뛰게 할, 그거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설득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6, 70년대 사실 사람들은 독재라 그러지만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진짜 정말 나 자신의 삶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나라도 정말 그럴듯한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자고 열심히 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대한민국 그런 정통 흐름의 가슴이 잘 안 뛰었어요. 느리게 뛰고 냉담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위기의 바탕이에요. 또 미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약동치게, 고동치게 될 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자면은 각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양성하려는 우리 노력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도약시켜야 된다. 뭐 그런 노력이 이때까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투자했던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좋은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당하죠. 이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발전시켜 온 소중한 이 터전을 나쁘게 변성시켜 가려는 사람들이 행하는 노력만큼도 우리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강하게 마음먹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의 양과 질 모두 정말 획기적으로, 질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아무데나 돈 이렇게 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양만 되는 거죠. 그거로는 못 살려요. 굉장히 고민해서 진짜 정말 이 돈이 가치롭게 쓰일 때 우리 어딘가 이런 것도 반드시 고민해야만 이 진영과 우리 흐름과 방향이 나아질 수 있거든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생각해야겠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일 텐데요. 저는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지나온 궤적을 생각하면 더 힘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세월들을 많이 보냈었고요. 그런데도 만약 절망하고 좌절하고 넋놓고 포기했으면 오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이제 뭐 포기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도달될 때 별도 뭐 제가 알기로는 백색 외성인가 제일 이따만하게 커져가지고 블랙홀 단계로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8년간 목도해온 이재명 민주당 야권 및 그에 동조하는 세력, 또 그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연합, 이게 오늘날 보면 왜 더 강성해졌어? 막 또 절정에 도달한 것 같아. 그럴수록 몰락도 다가온 것이다. 그들의 몰락도 다가온 것이다. 이런 그 신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자동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우리의 준비와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87년 헌법, 이걸 잘 계승해서 반드시 선진 자유통일로 나아가고, 87년 헌법의 계승이 바로 선진화입니다. 적법 절차 원리. 그래서 모든 각계 분야를 선진화해서 자유통일로 나아가서 진짜 자유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큰 흐름을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 시선을 고정시켜야 해요. 거기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 우리가 금을 그을 때 멀리 딱 고정을 시키고 우리가 쭉 금을 그어 나가면은 큰 틀에서 뭐 흔들리더라도 크게 벗어나는 것 없이 바로 가지만, 눈을 떨어뜨리고 거기서 눈을 떼버리고 바닥을 쳐다보고 금을 그으면은 절대 바로 가지 못합니다. 엉뚱한 데에 가 있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일에 우리를 발전시켜온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우리 현행 헌법, 그리고 나아가서 선진 자유통일, 마침내 천년의 대계로 자유문명을 선도하는 우리 후손들의 국가를 이루어 가야겠다. 그런 이 방향의 관점을 우리가 결코 시선을 떼지 말아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뭘 살려낼 것인가? 나는 뭘 살려낼 것인가? 죽이는 데 열심인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뭘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 다. 죽겠는가? 나는 뭘 살려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또 협력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